그 워밍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들 이해를 해볼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떠들 겁니다. 좀. 아, 그치, 저거였지.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는 그냥 되게 그냥 수열과 조합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는 거고, 중간에 쓱 보면은 한 20페이지쯤 가면은 포항과 배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할 겁니다. 끊기는데. 좀 떠들어 볼게요. 혹시 수업에 관련돼서 뭐 질문 있을까? 없어요? 그죠? 없는 게 맞지. 자, 이름이나 한번 물어봅시다. 네. 실시간 종료돼. 아,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랑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 예, 제가 톡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철문부터 때려보셔야 돼요. 자, 한번 이름 체크해 볼게요. 톡방에 있는 걸로. 김덕희? 안 왔나요? 몰라? 아, 이게 실장님 이름일 수도 있어. 아! 김민서. 그 다음에 민규? 응, 무슨 민규니? 정민규. 그 다음에 은서? 그 다음에 예인이? 안 하나요? 설마 이것도? 이황이? 그 다음에 병만이? 그 다음에 창일이? 단톡방 보면 알겠지만 학생 수보다 되게 많잖아요, 뭔가. 지우? 그 다음에 이재용, 홍준기. 잠깐만요, 탐색 들어갑니다. 제가 빼먹은 친구가 누가 있죠? 네. 이름이 뭐죠? 저 이용규. 이용규요? 네. 여기 혹시 단톡방에 안 들어와져 있어요? 아, 지금 핸드폰에 안 올리는 걸로. 아, 핸드폰이 없어? 네. 아, 안 들어와. 이용규?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하나 팬이거든요. 하나 팬으로서. 자, 또 혹시 제가 이름 안 부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자, 경우의 수는 일정 정도 경지에 이르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만 알아도 절반을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싸하죠. 경우의 수는 잘하는 친구에든 못하는 친구에든 모두에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풀고 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안 서긴 해요. 특히 단답형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을 맛이죠. 어렵게 풀고도 진짜 쬐끔 차이로 틀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중간고사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실력 앤드 운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날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항상 보면 기말고사 평균이 한 10점 정도 올라가요.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기말고사에서는 학점의 변화가 그닥 없다는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납니다. 중간고사를 잘 보셔야 돼요. 게다가 너희들이 나중에 논술을 준비하더라도 분명히 이 확통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할 때 대부분 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물론 확률도 어느 정도 하지만. 근래 학생한테 들었던 멘트 중에 약간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오 대표를 2번 했어요. 2번 하고 금금을 땄거든요.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서과형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진짜 잘하네요. 그런데 서울대 합격 발표 나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단 말이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날 보자마자 내가 걔가 이제 초등학교 때 조합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하는 얘기가 드디어 조합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 서울대 입시 준비할 때 꼭 하거든요. 왜냐면 한 20%에서 30% 정도 확률로 나와요. 그만큼 부담스러워. 그렇게 잘하는 친구,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못한다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앞에 있는 애들도 부담스러워하는 파트니까 좀 해서 올리자. 물론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부터 서울대를 가지 않고 결국 MIT로 갔는데 저 학생들 길거리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하고 뿌듯하고 자, 중복조합으로 가는 길 다시 한번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너는 혹시 그 이름이? 이예인입니다. 이 교재고요. 혹시 톡방에 너가 들어와 있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들어와 있다. 이예인. 여기까지 엄청 톡이 올렸을 텐데 아니야? 이게 너가 아니야? 여기 이예인이라고 돼 있는 거야. 아무튼 좀 이따 확인해 보세요. 아, 너희들 전반적으로 핸드폰을 잘 안 써? 아니야? 공부하려고 다 버렸어? 네, 저 오면서 차에서 자가지고. 아, 엄마 차에 놓고 내렸어? 네. 아, 다행이네요. 그게 버스가 아니라서. 버스가 뺏겼어. 좋아요. 지금까지 딴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네. 자, 덧셈 정리냐 곱셈 정리냐 그거부터 파악하는 게 되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쓱 배우는 게 이제 순열이죠. 순열하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부담 없이 너희들도 좀 부담 없이 제가 평소면 이렇게 딴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순열하면은 요새 혹시 너희들도 시험 끝나가지고 TV 드라마나 이런 걸 좀 몰아보기 그런 거 좀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다면 그 리스트에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손준기가 나오고 엄마 아빠가 보면 못 봤나? 거기에 삼성을 대표하는
순양 이렇게 나오고 순양.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작해본 경우의 수가 이겁니다. 6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한 장씩 있다. 이걸 가지고 4자리 수를 만들어 봐라. 그때만 하더라도 자 6가지 한 장 쓰니까 그 다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이해하고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n개의 서로 다른 물건들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하여라. n개 중에 r개 선택 and 일렬로 배열. 요 개념의 n 퍼미테이션 r. 그래서 얘는 6 퍼미테이션 4. 실제로 수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울 때만 n 퍼미테이션 r이라고 이렇게 하고 나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퍼미테이션이라는 걸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곱하기 쓰고 아니면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퍼미테이션이 딱 나왔는데 그래도 얘가 뭔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 퍼미테이션 4 하면은 아 요거구나. 그럼 이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거를 똑같이 n-1 해가지고 r개를 곱하면 되겠구나. 아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면 되겠다. 뭔가 표현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n팩이죠. n-1 1까지 곱한 걸 우리 n팩이라고 하자. 오케이. n 팩토리얼. 자, 그래서 얘를 그 뒤에 나올 n-r팩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해준 다음에 바꿔준 표현이 n팩 나누기 n-r팩입니다. 이때 n과 r이 같을 때, 즉 n 퍼미테이션 n은 n팩 나누기 0팩이야. 어머? n 퍼미테이션 n은 n팩인데 아, 우리 0팩은 1이라고 약속하자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조합이 등장해. 가장 흔하게 쓸 n 컨벤션 R.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채로 r개를 선택까지만 하는 겁니다. 야, 얘는 선택하고 얘는 선택하고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얘를 먼저 배운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훨씬 많이 접해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거꾸로 컨비네이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r팩을 한 개 n 퍼미테이션 r이구나. 즉 n팩 나누기 n-r팩이구나. 아, 그럼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거는 n팩을 n-r팩으로 나누고 r팩으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나 n개 중에 n-r개를 버리나 경우의 수는 동일하겠구나. 요거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쓸 사람들은 쓰고 알아서. 자, 이렇게 해서 조합까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이게 선생님마다 약간 케바케인데 나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는 중간에 바꿔서 쓸 텐데 이렇게 쓰더라도 컨비네이션 기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 혹시 너희들은 이제 뭐 쓰는 학생들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워드를 쓰고 누군가는 한글을 쓰겠지만 한글 기준으로 수식판 들어가가지고 n choose r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n choose r. 쉽게 얘기하면 이게 훨씬 널리 사용되는 기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호의 장점은 뭘까요? 너희들이 서술할 때 특히 글씨 못 쓰는 친구들 n 컨비네이션 4 n 플러스 4 컨비네이션 3인데 이걸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지만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그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전혀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문자 수식이 들어갈 때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써버릇하는 거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글씨를 좀 못 쓴다. 아, 내 얘기네. 딱 하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나중에 학교 수업 시간 첫 수업 시간 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답안지에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할 거예요. 자, 기본적인 순열 조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확장하는 개념이 중복 순열. 중복 순열. 얘들은 이제 공부하느라 한창 바쁘지만 요즘엔 그 시리즈가 안 나오고 있는데 신서유기 한 번이라도 보신 친구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방 선택하는 거 봤을 거예요. 6명의 멤버들에게 방을 하나씩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방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명, 4명이 같은 방을 쓰기도 하고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우리는 예능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1번, 2번 3의 6승이냐 6의 3승이냐.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솔직히 실수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무심코 실수를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해요. 언제나. 당연히 몇 번이에요? 아, 그쵸. 당연히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이라 하고 순열 개념의 중복 허용이다. 얘는 나중에 함수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은 뭘로 따져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함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함수라는 거는 얘네들의 각각의 함수 값이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결정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1부터 n, 1부터 n, 1부터 n, n가지, n가지, n가지야. 그래서 n의 n승.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계산은 n의 r승. 중복 순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순열 중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 동자 순열. 같은 문자가 포함된 그런 순열이죠. A, B, C, D, E를 배열하는 것은 5팩이지만 A, A, C, D, E를 배열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A, A, C, D를 배열하는 걸 어떻게 할까? 자, 경우의 수는 실질적으로 컴비네이션을 배우는 순간 더 이상 이해 못할 풀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풀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수년간 조합을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죠. 시작은 비비하나 끝은 창자이다. 그게 바로 이 조합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가르치는 건 꼴랑 요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말 그렇죠. 여기에도 저 컴비네이션 개념을 가지고 올 거예요. 5개 중에서 2군데를 선택해서 거긴 A라고 적고 나머지 배열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2팩분의 5팩? 아, 그냥 얘네들을 그냥 A1, A2라고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얘네들이 같은 걸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2팩분의 5팩.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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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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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팩, 3팩, 4팩분의 9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동자순열. 그럼 동자순열은 저렇게 눈에 보이는 동자순열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동자순열이 있어요. 자, 응용. 동자순열 응용. 잘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끔 중간중간에 이게 확인을 합니다. 이거 잘 돼가고 있는지. 근데 또 혹시나 집에서 라이브로 실강하고 있는데 뭐가 좀 안 된다.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업데이트하면서 실강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니까 그거 무슨 문자죠? 그거 경고 문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지 울리면서 그게 딱 울리는 순간 저게 멈춰버려 촬영이. 그래서 고객센터에 물어봤는데도 답변이 없어.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그걸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진이 나거나 그럴 때에도 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보이스톡을 하세요. 보이스톡 하면 좀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친구들이 뭔 상관 있어. 그치? 집에서 혹시나 대통령 형광하시고 응용을 해보면 동자 수열이 아닌데 A가 B보다 앞 이라고 하는 순간 X 여기 같은 문자인 걸로 바꿔서 X, C, D이 배열한 다음에 앞에 X는 A라고 적고 그 다음에 뒤에 X는 B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200분의 5팩이에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A가 B보다 and B가 C보다. 그럼 A, B, C 사이의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X, D, E 300분의 5팩. 여기서 조금 더 A가 B보다 and 이번엔 A가 C보다. 이 둘을 종합해보면은 X라고 적혀있는 이거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A, B, C도 되지만 A, C, B도 돼요. 그럼 위에서 한 300분의 5팩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그럼 이런 거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게 3분의 5팩에 왜 그럴까를 조금씩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공부거든요. 확률적으로 A, B, C 중에 A가 제일 앞에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니 전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A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자 순열까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복 순열 했으니까 조합에서도 중복 조합을 해야겠죠. 자, 우리는 52페이지로 갈 겁니다. 중복조합이 어떤 존재냐면 학생들한테 조합이라는 걸 막 가르쳐 놓고 나면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라고 물으면 그냥 쓰잘데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게 중복조합. 뭐 딱히 대답할 게 없다. 그런데 경우의 수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풀린다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케바케냐 호베냐. 요게 전부예요. 요거에 대한 빠른 판단.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연합권을 사용해야 될까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이 문제를 보고 케바케. 근데 케바케를 학생들은 뭐라고 표현해? 그렇죠. NGD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NGD는 철저한 NGD는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만약에 이 문제가 100가지가 있다라 그러면 100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그걸 NGD라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는 거의 케바케예요. 비록 그 케이스가 10가지 이상 되더라도. 자,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언제나 제가 세 가지의 식을 보여줍니다.
세 개. 중복조합이라는 개념 없이 컨비네이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해요. 빵이 7개가 있는데 이거를 적어도 하나씩은 먹겠다 이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면 좀 나눠 먹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6군데 중에 2군데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되겠다. 그 다음 요거는요 요렇게 하면 4, 0, 3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약육 강식이죠. 친구고 뭐고 근데 이건 어떻게 풀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배열. 그래서 7팩, 2팩분의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먹을 만큼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3개 먹고 1개 먹고 안 먹고 남기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막대기를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팩, 3팩, 10팩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지금까지 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게 중복조합입니다.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NHR은요 N 종류입니다. 아까는 편의점이었다면 이번엔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N 종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선택하는 가짓수예요. 그게 NHR. H는 혹시 뭐의 약자인지 들어보셨나요? 뭐? 뭐라고? 중복조? 합? 저런 친구가 하나씩은 있어야죠. 그죠?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생각. 호모지니어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다라고 하면은 동차의 수학에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 너희들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호모모피, 아이소모피 이런 단어들을 좀 듣게 될 텐데. 그래서 얘는요 각각의 상자마다 물건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1번 물건은 A1개, A2개, A3개, AN개 합쳐서 R개. 각각의 AI 값은 0 이상. 왜? 물건의 개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수는 가장 흔한 형태가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각각은 0 이상? 요 아이디어. 그럼 위에를 생각하지 말고 이 식만 놓고 생각하면은 N명의 친구가 R개의 빵을 먹는 거야. 그래서 빵이 R개가 필요해요. 빵이. N명이니까 막대기는 N-1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짓수 N팩, N-1팩, R팩, N 플러스 R-1팩. 그래서 NHR은 계산할 때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해라. 보통은 또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발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뒤는 안 변한다로 갑시다. 가령 예를 들어 3H7이더라도 9컨비네이션 7로 제발 먼저 써주세요. 이건 뭐냐? 실수를 없애기 위해, 실수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러고 9컨비네이션 2라고 쓰고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복조합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중복조합은
이거는 내가 배워가지고 애들이 배워가지고 이걸 3H7인지 7H3인지 고민하는 애들은 진짜 못 봤어요. 이거를 고민해서 실수하는 친구들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인데 저거는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1부터 10까지 중복을 허락할 저기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A, B, C 등호가 들어갔죠. 저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는 몇 개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응? 2번. 이건 방금 봤어요.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건 무조건 2번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갸우뚱한 걸 거야. 이럴 때 빠르게 우리가 이제 톡방을 활성화하면 거기다 이제 딱 내 핸드폰이 다 있다라는 거는 우리 이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제 설문조사 딱 하면 반반 나오는 건데 2번이죠. 2번.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헷갈린다면 그 위에 이걸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걸 3컨비네이션 10이라고 하는 친구도 없거든요. 이거는 10컨비네이션 3이죠. 왜냐하면 n컨비네이션 r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n이 r보다 작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모음에 대했어. 앞에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 컨비네이션 3이라고 말해요. 근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중복 조합은 앞이 크든 뒤에 크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10H3이라는 거.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 1부터 n까지 중에 여기서의 각각의 xi는 자연수가 써주고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r의 개수는 이라고 묻는 거죠. 이게 바로 NHR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정수에서 이거랑 동치 개념이 뭐냐? A가 이렇다. 이거를 여기에다 활용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r-1이니까 n 플러스 r-1이 돼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두 번째 중복조합입니다. 이제 한동안 이론 설명을 할 일이 없어요. 확통 수학을 내가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문제만 풀어야 돼. 자, 우리 156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잠깐만, 이 문제 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거예요. 너네는 학교에 12월 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 좀 안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오던데 여기저기. 새해에는 다 해제한다는데 모르겠네요. 이 첫 번째 156번을 하는 걸 보면 중복조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가 딱 보여요.
우리 머릿속에 중복조합은 언제나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A, B, C가 1 이상이니까 아 그래 그럼 A-1을 A 프라임, B-1을 B 프라임, C-1을 C 프라임. 이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에서 9까지의 값을 갖고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써보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111 빼서 4개더라. 아까 얘기한 빵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개씩 미리 준 거죠. 한 개씩 미리 주고 나는 4개의 빵을 나눠간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씩은 모두 갖게 되죠. 3H4 해서 15가지. 자, 이제 14가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머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조건이 생겼어. 아니 얘네들은 9 이하인데 행여나 10, 1, 0 아 이러면 안 돼. 아 오케이 3H11에서 마이너스 A 프라임이 10 이상 또는 이렇게 일단 써줍니다. 이거는 나는 습관이고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이런 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포배를 쓸 수 있는 그 폼이 나와요. 3H11에서 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얘에서 다시 10을 빼주면 3H1이 될 겁니다. 그걸 똑같이 3번 빼주죠. 이렇게 해주면은 78 마이너스 9 해서 자, 그래도 어려운 난관을 계속 넘겼어요. 그래서 세 번째도 에이 뭐 똑같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18 3H 18 마이너스 또는 3H 18 그리고 10 이상인 경우는 3H 8 여기 3 와 대단히 조금 빡센데 그래도 어떻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사십오가 아니라 55 이렇게 나와. 다행이죠. 그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기껏해야 20 컨디션이니까 그죠? 190에서 135 빼니까 55. 오케이. 얘가 문제네. 얘가 어허 일단 시작부터 빡세고요. 그 다음에 3H15 하고도 얘도 10 이상 얘도 10 이상인 교집합 이거를 또 3번 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이 더욱더 복잡해지죠. 그런데 허덕허덕거리면서 계산을 다 하고 났는데 결과값이 6밖에 안 돼요.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겨우 6일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게 꺼내는 개념이 아닌 남기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용을 붙이자면 10-a를 x, 10-b를 y, 10-c를 z라고 치환해버리면 더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겨우 2밖에 안 돼요. 게다가 조건은 x, y, z가 0 이상 9 이하로 중복조합을 쓰기 가장 좋은 케이스, 가장 좋은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3H2 해보니까 실제로 6이 나오죠. 이렇게.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ABC의 맥시멈의 총합이 30이에요. 그럼 30의 절반, 딱 절반, 15 보다 크면 이거 쓰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3H9 하면 끝나. 쉽게 55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절반보다 크다면 첫 치환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괜찮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에서 아래쪽 바운더리와 위쪽 바운더리를 해결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우리 수업은 1시간마다 10분씩 쉴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